사실은 몽골 분들이 수술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특히 코 가운데 기중격이 완전 꺾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랜드TV 시청자 여러분, 그랜드 성형외과 이수환입니다. 저희가 몽골 분들을 수술한 지가 벌써 10년 이상 지났어요. 저희가 처음 수술했었을 때인 2010년도서부터 몽골 분들을 수술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벌써 11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가 아마 한국에 있는 병원 중에서 몽골 분들을 제일 많이 수술하지 않았나 싶은데, 역사도 제일 오래됐고요. 저희가 이제 2015년서부터는 몽골 렛미인도 진행을 했었고, 어려운 분들 수술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도 하고 해서 몽골 적십자사에서 감사패도 받았고요. 지금까지 몽골 수술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건, 여러 나라 분들을 수술을 해봤지만 사실은 몽골 분들이 수술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랑 같이 일하는 원장님들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에요. 오늘은 왜 몽골 분들이 이렇게 수술하는지,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Монгол хүмүүст мэссэл хийхэд яагаад хэцүү байдаг талаар бидэнтэй хуваалцаач.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몽골 환자분들이 대체로 피부가 좀 두꺼워요. 피부가 두꺼우면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어려워요. 실제로 CT상으로 피부가 얼마나 두꺼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앞광대에 있는 게 여기거든요. 이 부분에서 앞쪽으로 피부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대충 한 16mm, 18mm 정도 되는 두께거든요. 그러면 이 뼈에서부터 앞에 살까지 튀어나오는 부분이 두께가 한 2cm 가량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보통은 뼈가 있으면 그 위에 한 4mm, 5mm 정도 피부가 달라붙어 있거든요. 뼈 수술을 했었을 때 티가 별로 안 나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을 뺀다고 생각을 해요. 뚱뚱했다가 살을 뺐는데 패딩을 입고 있으면 뚱뚱해서 살을 빼도 티가 잘 안 나요. 왜냐면 두꺼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부가 두꺼우면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붓기가 되게 오래 가요.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했을 때 절개 안 하는 자연치아법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면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도 피부가 두꺼우면 한 달 정도 이상 되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오래 가요. 수술하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결국은 우리가 윤곽 수술을 할 때 뼈를 다 줄이고 살도 줄였는데 그래도 얼굴이 커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뼈를 줄인 만큼의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그래요. 풍선이 바람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피부가 늘어지겠죠. 피부가 늘어져서 아래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얼굴이 또 갸름한 느낌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는 리프팅을 하면서 윤곽 수술을 해줘야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피부의 두께가 두껍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실 수술 플랜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수술 방법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Хоёр дахь шалтгаан нь юу вэ? 또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가 두껍다고 얘기를 했는데, 피부만 두꺼운 건 아니에요. 사실 뼈도 굉장히 두꺼워요. 가끔 수술하다가요, 전동톱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뼈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절제량을 더 많이 해야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고요. Гурав дахь шалтгаан нь юу вэ? 코 수술을 하다 보면 예전에 골절이 됐었던 흔적들 되게 많이 보여요. 실제로도 수술을 하다 보면 뼈가 경계면 있는 게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라 부러졌던 흔적 보이는 경우 되게 많고요. 특히 코 가운데 기중격이 완전 꺾여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CT만 보시면요, 기중격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확 이렇게 꺾여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싸운 경우도 많고요. 다친 경우도 많고, 처음에 오셨었을 때 미용적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능적으로 숨쉬기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수술을 할 때는 기능적인 측면과 미용적인 측면 두 가지 다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하죠. 그래서 몽골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코 수술보다는 숨 쉬는 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 코를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Тийм бол монгол хүмүүст мэссэл хийх зөвхөн таны л аргачлал юу вэ? 아무래도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었을 때는 이게 진짜 감이 안 오거든요. 저희가 그 전에 경험을 했었던 건 한국 분들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 분들 수술하는 스타일로 수술을 하면 뭔가 좀 다른 거예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그거를 안쪽에는 조직을 줄이는 거에 되게 신경을 써요. 이거는 처음 수술에서는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많이 경험을 해봐야지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코의 경우에도 치료 목적, 기능적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더라도 CT를 찍어보면 안쪽이 확 휘거나 코 완전히 막거나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반드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Гоо сайхны мэссэл хийлгэхээр төлөвлөж байгаа монгол хүмүүст та зөвлөвөл юу гэж зөвлөх вэ?
사실 이 영상은 몽골 분들의 가이드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 영상이에요.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몽골 환자분들도 많아졌고 관심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몽골 분들이 수술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몽골 환자분들 수술 경험이 맞는지를 반드시 알아보고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몽골 환자분들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병원 쪽으로 문의 주셔서 궁금한 상담도 받아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한테 해결이 안 된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 병원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직접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